최근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뭐 매니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장 직전에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부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이럴 때 좀 사장이 돼보는 것은 어떠냐? 이제 자영업을 이제 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나 아니면 나는 이미 사장이라서 좀 작은 사장인데 좀 큰 사장, 뭐 더 큰 자리가 더 좋다거나 아니면 규모가 더 크다거나 위치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데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직원이 사장이 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이동이나 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제 주위에 있는 우주가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뭐 26년, 뭐 27년에 이동이나 뭐 성장의 흐름이 들어와서 그것에 감흥돼서 그런 류의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험생이 의치를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 직딩이 의치를 가는 것을 제가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한해서 수입이 2.5배 이상 더 높은 의나 치로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서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커리큘럼을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테크트리를 추천하지만 동시에 항상 이야기하는 그 절대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자, 매니저에서 부사장을 통해서 사장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작은 사장이 큰 사장이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직원이 사장이 되는 이런 계기에서는 더 사장이 됐든 큰 사장이 됐든 더 큰 사장이 됐든 당연히 좋죠. 제가 수험생이 됐든 그냥 일반적인 수험생이 됐든 아니면 직딩이 됐든 한을 다니는 사람이 됐든 이렇게 내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뭐 직업이 됐든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됐든 어떤 거시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다 내 마음대로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익이 직원보다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직원 입장에서 사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작은 사장에서 큰 사장이 된다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자, 왜냐면 내가 사장이 된다라고 한번 우리가 사유를 해본다고 한다면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나가 자리를 아주 대단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코로나 20도 있고 코로나 30도 있고 코로나 40도 있기 때문에 나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잡혀 있는 생활을 하더라도 실제 야전에서는 내가 잡은 것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고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어차피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상관은 없죠. 이런 어려움들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멘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으로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이제 해 나가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내가 사장으로서 그 업장에서 자리를 잡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도 다시 또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과정을 버텨내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이 날 흔든다거나 아니면 이 우주가 나를 흔든다면 그럴 때 정신적으로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이겨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가 더 큰 고통이라면 그러면 이거를 이겨낼 만하죠. 내가 사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수험생활, 의치를 가기 위해서 수험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장인데 더 큰 레벨업을 위해서 더 큰 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내가 넘어간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더 고통이다라고 하면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저런 레벨을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괜히 했다. 그냥 하던 거나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업종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내 멘탈과 나의 인생이 망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고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직딩이 의치나 또는 뭐 한으로 레벨업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매니저나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사장이 큰 사장으로 하고 싶다. 정리하자면 내가 직원에서 사장으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면 자, 오른쪽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오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면 안 된다고요. 오른쪽이 좋은 건 이미 당연한 거니까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요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극도로 고통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이 방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매니저 못하겠고 부사장 못하겠고 내가 사장이 돼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버는 나의 상황보다 더 반의 반만 벌어도 괜찮다라는 정도로 강한 동기 또는 강한 고통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 내가 사장이 되면 더 잘하지 않을까? 내가 더 큰 곳에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좋은 자리에서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당연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고 그럼 홈플러스를 바로 차리면 되는 거죠. 대출 영끌해서 이런 소리 하면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네 슈퍼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인생이나 아니면 멘탈이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류의 사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인생은 길죠. 그래서 자꾸 내가 시간 선호를 짧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금 우리가 상기를 해봐야 되겠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더 큰 업장인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크기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성취감인지 성취감을 내가 곧 이렇게 직업적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성취감은 내가 더 무거운 스커트를 들으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되겠죠. 그리고 돈인지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내가 더 얻고 싶은 그 돈이라는 것이 많은 돈인지 많은 돈이 목적이라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해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나는 더 큰 업장 뭐 사장이냐 매니저냐 뭐 의치를 가느냐 한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닐지 뭐 이런 류의 사고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큰 업장이나 돈이나 그냥 맹목적인 더 많은 돈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된 이후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되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류의 사유를 하지 않고 이런 물질적인 것을 쫓다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 항상 살면서 내가 정말 나의 오늘의 3대는 몇일까? 내가 오늘 3대 원RM을 측정한다면 나는 몇이 나올까? 내가 지난주보다 더 무겁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를 사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시간 선호를 길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10년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쿼트 원RM이 40kg인 아가씨라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kg씩 원RM을 늘리게 되면 다음 달에는 41kg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42kg가 될 것이고 그러면 1년에 원RM이 12kg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10년 후에는 나는 160kg을 드는 아가씨 또는 아주머니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뭐 사장이 되고 싶다거나 더 큰 사장이 되고 싶은 그 근간의 문제가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 불만이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해도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구독 취소라고 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혹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직이 됐든 아니면 이전이 됐든 아니면 승진이 됐든 뭐 개업이 됐든 뭐 무엇이 됐든 어떤 이
2년에서 3년 안에 내 생각에는 매우 높을 확률로 이것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절대로 이 준비를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류의 사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2025년 7월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5년 말에서 26년 초에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때 올바르게 정리를 못한 상황에서 내가 내 인생이 흔들리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 다 팔고 다 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25년 10월, 11월, 12월, 26년 1월, 2월, 3월에 6분의 1로 나눠서 다 매도를 하고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축이라는 것은 삶의 루틴이 생겼고 이 루틴이 3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 확률로 확실하다라고 내가 판단했을 때 하는 것이지, 내가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런 것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내가 이것에 돈을 모아서 이 돈을 토대로 이것을 모아서 하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나리오 따지다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였으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 또는 나의 인생이란 얘기는 내가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의 인생도 영향이 있어요. 그 가족의 인생 자체가 루틴이 매우 높은 확률로 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뭐 우리 자녀가 뭐 고등학교로 들어간다, 중학교로 들어간다, 뭐 이사를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의 루틴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최악을 상정하는 것을 상정하라. 최악을 상정하는 것을 보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는 당장의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현금을 들고 있고 내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신의 인생은 상관없지만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네. 지금도 오늘 데드리프트 오늘 5개 하는 날인데, 오늘 데드리프트 140kg로 142.5kg로 5개 하는 날인데, 이렇게 저도 매일매일 저의 원RM을 생각하면서 저의 생활의 루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루틴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루틴 있는 삶을 깨기 위해서는 내 지금의 삶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루틴을 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정을 생각해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의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